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도 받으신 이 책 앞에 보이시죠? 이 책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산이 답이다. 이성권 저자와 함께 미니 북토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성권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어서서 인사드리는 게 아마 예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서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부산이다 답이다의 저자 이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 따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인 그 마음의 열기가 모여서 날씨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치고 31일자로 마치고 공식적으로 1월 1일부로 뭐가 됐겠습니까? 백수가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백수, 네, 생생한 백수입니다. 그러나 이 백수의 생활을 한번 거치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던 게 제 인생입니다. 그 업그레이드 됐던 인생을 담아놓은 책이 서부산이다,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오늘의 이 책입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내린 결론이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에 있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제가 고향 남해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또 부산대학교 종합생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경로를 거쳐서 행정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잔잔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적은 책이 서부산이 답이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혼자만의 생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공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꼭 오늘 여러분들이 구입한 책들을 집에 가서 베개 책으로 절대 쓰지 마시고 그리고 책장에 꽂아놓고 우리 집에 책 많다는 개수를 채우는데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적어도 절반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개가 좀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효예 대학이라고 부산에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가치와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충효예가 아주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던 동력이고 힘이었는데 우리 충효대학을 만들고 지금까지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충효예 대학의 우리 류진수 총재님이 직접 오셨고 또 류진수 총재님은 라이온스 총재님까지 지내셨는데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또 김명수 대학 총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보다 전직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는 아마 지금 우리 시장님은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계신데 저하고 시장님은 동기생입니다. 예, 시장님과 부시장인 관계에서는 약간 상한 게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동기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님이 5선이잖아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 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님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 다 제 동기생입니다. 예, 그래서 좀 나가는데 근데 저보다 더 일찍 국회의원을 했던 분 두 분이 계십니다. 한우석 우리 전 국회의원님과 권태만 국회의원님 와 계십니다.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중간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왔는데 저희 동양의 큰 어르신이신데 전국 ROTC 회장, 중앙회장을 지내고 우리 동양과 우리 사하고에서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영 우리 회장님 자리 중간쯤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근 회장님 역시 이 두 분이 또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부의 민주평통의 또 회장으로 계시는 정인근 회장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인연들은 조금 짧게 자르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통인데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자리를 옮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 하셨어요. 예.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시다 보니까 5선까지 지내신 국회의원과도 다 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략한 책 소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책 제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책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 서부산이 답이다. 답을 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답을 내셨겠죠. 어떤 문제를 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하기 전에 시장님이 바쁜 일정에 저한테 양해를 좀 구하셨습니다. 또 오늘 주말이긴 하지만 인사를 다녀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뜨셨는데 그래도 제가 모셨던 시장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계시지만 시장님 힘내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사적인 겁니다만 퇴임식을 지난 연말 목요일날 퇴임식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다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백수로 돌아가지만 저는 박형준의 아바타가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박형준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 생각합니까? 한번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과 정치와 또 다른 나라를 47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기형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우리나라 전국토에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사는 인구가 50%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70% 정도 모여 있고요. 인재들도 글로 가버리고. 그래서 수도권은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물가 문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여기는 거의 사막화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인구 소멸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소멸에 극단적인 현상이 치닫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우리 부산에서는 비슷하게 동부산과 서부산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운대 가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해운대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별천지 온 것 같고 딴 나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부산에는 민간 자본도 모이고 그리고 또 행정에 재정도 많이 투여가 되어서 저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부산은 그런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교통 문제도 있고 주거, 환경, 복지, 심지어는 영화 보러 가기도 불편한 문화와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많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게 부산에서는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왜 서부산이 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부산에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동영상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산에는 엄청난 자원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김도욱 의원이 가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산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류 허브 도시입니다. 전 세계 항만 물류의 거의 탑 수준에 있고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이 되면 항만 물류에다가 항공 물류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전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 도시와 그리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물류 때문에 첨단 산업이 육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첨단 산업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또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4개의 권역은 서부산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구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런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또 낙동강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생태 환경적으로 보면 도심을 끼고 있는 낙동강 같은 그런 생태 환경을 가진 데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걸 잘 가다듬으면 부산을 동부산권 중심에서 서부산하고 양날개가 펴져요. 동부산으로만 나는 게 아니고 서부산의 동력을 가지고도 같이 날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부산의 성장의 축을 서부산에서 찾아야 하고 그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부산의 답이었다는 말씀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부산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답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박수를 쳐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나요? 이성권 저자께서는 경제부시장 일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미 서부산에 대한 일들을 추진을 해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서부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추진 단장을 맡겠다. 그 뭔가 하면 서부산 발전 협의체라는 걸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그것을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큰 중심에는 이갑준 우리 사업부청장님 그리고 사상구의 조병길 또 부청장님 그리고 또 그 강서구의 김영찬 부청장님 아까 또 우리 김도우 군님하고 같이 나가시는데 김영찬 국회의원님 그리고 북구의 오원태 부청장님과 함께 제가 단장이 되어서 경제부시장이 제가 그만뒀지만 앞으로 4개월 만에 한 번씩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 회의가 열려서 서부산 발전만 따로 뽑아서 부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상에서 하단으로 하단에서 녹산으로 가는 도심철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다 보니까 북비합부를 위한 TF 팀장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했고 또 대티터널과 같은 또 서부로 들어가기 위한 원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서부산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산 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화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기니까 여러분들 그 책 안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편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시면서 서부산에 대한 일을 벌써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일들이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추진한 일들이잖아요.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뭐 아마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이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보면요. 경제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주로 인사관리라든지 사회복지나 또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경제부시장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산업과 경제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저희 부산시에서는 제가 일할 시기에 경제부시장에 우리 부산시의 현안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가 가장 고생을 하고 열심히 뛰었던 일이 뭡니까? 엑스포죠. 엑스포 추진본부가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외도 뛰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제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성환 전 장관님이 와 계시지만 전이란 말이 안 맞고 몇 대라고 하셨죠? 22대 장관님이 관계된 것이 북한 재개발입니다. 그 업무도 저한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 시민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물 먹는 거 아닙니까?
물 문제와 관련된 환경과 물과 관련된 부분도 제 업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고 중량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한 그래도 성과를 내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게 경제부시장의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경제부시장이 앞으로 또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거에 대한 분석도 제가 했는데, 그거는 시민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책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제일 아쉽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문화나님 혹시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네. 뉴스에서 네. 그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게 그렇죠. 아직 좀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역시 잘 알고 계신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적인 조치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채택을 해서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에만 산업은행을 서울시에 둔다라는 4조 1항만 부산시에 둔다라고 딱 한 줄만 고치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는데, 이 법을 개정을 막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국회인데 국회가 다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 예, 너무 다들 그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납니다. 입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 의석 지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게 가장 이루어지 못한 저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산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이성권 저자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고 축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제부시장 이전에 고배 총영사, 청와대 비서관, 코트라 상임감사, 국회의원 등등등등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죠. 제가 왜 이런 길을 걸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공직은 대한민국의 공직사의 상위 1% 영역만 제가 좀 다녔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저하고 똑같은 경력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안승민 선배가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 의장이신 안승민, 제가 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계속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잘 때 딱 침대에 누울 때만 눕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찍 들어가도 체육복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계속 걷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게 미치고 깝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 삶이 새로운 데를 계속 찾아가게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은 뭐 역마살이 긴 건지 짱돌배기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관용 국회의원, 우리 동아대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4년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좀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일본어인 히라가나, 카타카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 재산 5천만 원, 제가 딱 서울에 비서관 생활하면서 전세금 5천만 원 딱 틀어가지고 무조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어학원 다니고 대학원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6kg가 빠졌습니다. 진짜 돈 없이 제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책 139페이지에 아마 보면 제가 돈 없이 공부한 장면이 이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애를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를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집사람이 빨가벗은 상태의 애를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를 머리를 뚫고 갖고 쭉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가위로 집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아동 학대가 될 뻔했습니다. 전부 다 보이게 되면 그 아동 학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렇게 딱 그 사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도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본 저에게 기회를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학해가지고 와세다 다니고 일본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아대학교 출신의 교수이신 권철현 전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황당했죠. 옛날에 무슨 공천 헌금 몇 억씩 주고 받는 공천을 저한테 돈 10원 안 받고 출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온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의원들은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기반이 없던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공직을 거쳤는데 어쨌든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가만 앉아있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주 없이 술 잘 드실 것 같아요. 안주를 싫어하셔가지고. 와, 문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농담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네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에 또 도전을 거듭하시는 그 열정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공직 활동들을 두루 섭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신미라가 말하는 이성권 아내께서 직접 쓰셨던데 워킹맘인 아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없는 살림에 학비도 턱 대주시고 이 부분 봤을 때 좀 심쿵하는 지점이거든요. 워킹맘 입장에서 아주 1등 남편 아니십니까? 제가 1등 남편 아니고요. 그 아마 책을 아직 안 읽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집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이렇게 글자만 보면 잠이 오고 또 눈이 아프신 분들은 뒤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앞에 부분들은 제 자랑하는 얘기들이 다수이니까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이 신미라가 말하는 이성건이라는 부분인데 아주 짧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그 안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대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보통 남편들은 안 시키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세금에서 다시 또 낮은 전세로 바꿔가지고 4천만 원을 조달해가지고 집사람 공부하는데 제가 쓰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는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역지사지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산해야 되죠. 육아해야 되죠. 교육하고 가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때 그걸 할 시간이 있는가? 할 돈이 있는가? 할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역지사지를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부해라. 그래 저희 집에서는 사실요 제가 이 와이셔츠 있잖아요. 이런 걸 평생을 제가 다리고 삽니다. 한 번도 안 시켜요. 예, 진짜. 그리고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포트라이트 때 47개국을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욕하는 것 같은데 해질이니까요. 예, 조심 좀 장관님 생활이 그 47개국 출장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짐을 많이 싸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이상 제가 장기 출장 갑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짐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집사람한테 가방 챙기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삽니다. 왜? 내가 입을 옷이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제일 아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갖다 내 옷 입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단히 뭐 아내를 사랑해서 뭐 이런 거 아니고 동정하게 같은 기회를 가지고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오늘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여심을 많이 획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괜히 제가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처럼 되기를 싫습니다. 네, 여심을 좀 많이 획득하시려고 제가 좀 의도적인 질문을 마지막에 드려봤고요. 끝으로 이제 경제부시장직도 마무리를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던 중학생회장을 했고요. 영상에서 나왔지만 운동권의 가장 주류 그룹, 아주 거대한 주류 그룹을 비주류로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차이. 근데 그게 중학생회장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는 공직이거든요. 선출직으로서 공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그리고 뭐 여기서 공개합니다만 저한테 표준분 별로 없을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습니다. 4%짜리입니다. 네, 4%. 그래도 4%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소명 같은 거는 선출직을 통해서 내 꿈을 그리고 또 우리가 다수의 내 경험을 녹여낸 것들을 뭔가 다시 사회에다가 투여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입법부, 행정부, 경제통상, 외교 이런 분야에서 느낀 또 쌓은 실력과 또 네트워크를 하여튼 그런 공직에 선출된 공직에서 양껏 발휘해보고 싶은 게 미치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열정으로 서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산이 답이다 이성권 저자와 함께 책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성권 저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